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났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티로님이 얘기하실래요? 먼저 연락 주셨잖아요. 아, 예, 예. 네. 제가 이런 지식 버튜버 분이 계신다는 얘기를 제 주변 친구들 통해서 들어서 합방을 한번 같이 한번 청해 드리면은 뭔가 좀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아서 또 음, 과학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또 네, 맞아요. 동아리에서 과학 철학이랑 이런 것도 한번 좀 해본 적이 있고 지금도 기억에 남고 있고 인식론도 음, 좀 배워본 적이 있어서 이걸로 얘기해 음, 보면 뭔가 같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각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이제 문의를 드렸는데 아주 흔쾌히 음, 뭔가 답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하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예 반가워요. 아우, 아니, 저도 이게 되게 좋았던 게, 처음에 메시지 오고서 그 메일로 보내주셨잖아요. 예예예. 네, 그래서 철학 쪽이라고 하시길래, 아니, 철학인데 왜 나한테 연락을 주셨지? 그랬거든요. 이제 막 과학 철학에서 막 인식론이나 이런 거 하는데, 사실 제가 그런 거를 한번 다루면 좋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어, 어. 왜냐면은 이게 항상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던 게 지식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는 경우는 많은데 이거를 이제 공부하는 음. 법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면 좀 좋을 것 같다 얘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좋겠다 싶었던 게 그럼 지식은 이게 어떻게 지식이 받아들여지길래 그럼 우리가 음.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말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 그쪽 전공이 아니에요. 아, 그쵸. 그래서 철학이 예, 필요하죠. 그죠. 제가 준비를 하려면 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어가지고 뭐 언젠가 하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그런 주제를 들고 오셔가지고 아 개꿀? 아, 야, 어떻게 이렇게 맞았네요. 예,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하다가 이제 감사하게도 음.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또 근데 시청자분들도 되게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러게요. 어, 예전부터 한번 이 철학 음, 얘기를 사실 제가 음, 로마사 전문이긴 한데 철학 얘기를 좀 예, 이렇게 드려도 청자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음, 하는데 인식론 같은 걸 얘기를 드려도 뭔가 잘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 같고 또 한번 해보면 또 재밌을 음,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한번 기획을 또 그니까요. 해봤거든요. 네. 이게 여기 시청자분들이 생각보다 그런데 관심이 또 많으시고,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네, 많으신데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방금도 이제 채팅창에서 뭐 토머스 쿤의 패러다임론이랑 아, 아니면은 맞아요, 맞아요. 포퍼 반증주의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더 깊은 내용은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마 오늘 내용을 들으면은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고 저희 방송에는 이과 분들이 많으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연구할 때도 좀 접근법이 달라지지 않을까. 음, 네. 저는 PPT를 봤잖아요. 예, 예, 예. 네. PPT를 봤는데 제가 이제 막 그거를 철학에서 배운 건 아니지만 연구할 때 이제 뭐 논문이 나온다거나 그런 과정에서 그냥 했던 행위들,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지식을 걸러내고 논문을 만들어 가지고 지식을 세상에 내보내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철학으로는 안 배웠지만 PPT에 어느 정도 개념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예, 맞아요. 이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도 괜찮은 내용이다 싶었거든요. 이게 저희 학교 철학과 교수님 이병덕 교수님의 현대인식론이 있는데 그분이 네. 1년의 과정을 통해서 한국 분석 철학의 대부가 되셨어요. 그분이 이제 네. 쓰신 현대인식론 한번 보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네. 이분이 예전에 리트 문제도 한 3, 4년 동안 추리 논증으로 내셨어요. 그래서 인식론 문제가 네. 그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회로 좀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아시는 네. 분들만 아시는 거긴 하지만은 인식론이 네. 갑자기 뭐 엄청 퀄리티가 높아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운 좋게 네. 거기서 좀 배웠었고. 음. 근데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방송 할 때 말한 게 네. 이게 뭐지? 지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좀 배우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이 친구도. 예. 이게 뭐냐면은 사실 학부에 들어와서 이제 배운다고는 해도 사실 이제 갓 교복을 벗고 이제 대학에 와서 뭔가 좀 배워봐야지 하고 있는데 이제 현대 음. 인식론에서 배우는 게 갑자기 여기서 주된 개념으로 세 개 배울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설명력이랑 정합성이랑 직관성 요걸로 이제 하는 거고 이게 실제로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네. 그 교수님 수업에서 갑자기 이건 다 당연히 전제된 개념으로 시작을 하고 갑자기 게티어 문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게티어 문제는 전통적으로 지식의 세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네.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이제 지식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제 요거에 대한 발레로 이제 게티어가 있다. 예를 들어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지만 지식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뽀록으로 맞춘 경우, 그럴 음. 때 좀 더 엄밀한 지식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토대론이랑 정합론이 가슴이 옹졸해지는 이제 머리채 쥐어 뜯는 음. 걸로 이제 논쟁을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네. 갑자기 생전 처음 듣는 설명력, 정합성, 직관성으로 하고
이런 게 막 나오고 그럼 네.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일상어로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있는 개념인지도 모르면서 막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이미 기말고사까지 끝나고 이제 학점이 망한 게 이제 확정이 되었을 때 아 이게 이런 개념이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아, 다 지나서. 그렇죠. 다 지나서 아 이게 그런 개념이었구나. 네. 그리고 요게 이제 뭐 인식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나오는 개념이기도 한데 당연히 뭐 분석 철학 전반적인 개념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의미론에든 뭐 윤리학에서든 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최근에 그 저희 뭐 다른 교수님한테 그 아주 네. 흥미로운 이런 질문했었는데 그 형이상학적으로 이제 비잔티움 제국도 로마 제국이냐라고 하는 걸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이 로마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논변이 있냐 아니면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 논변이 있냐라고 하셨는데 그 교수님이 근데 당황하시면서 제가 이거 잘 몰라가지고 예예예. 그 형이상학적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고 비잔티움 제국이랑 로마랑 어떤 관계길래 그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어디서부터 말하지? 그 분석 철학은 일단 이제 네. 말씀드리지만 이제 대륙 철학이랑 달라요. 이 분석 네. 철학은 개념 정의가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발레가 등장하면은 발레를 해소할 수 있는 더 설명력이 좋은 그 직관성이 있고 정합적인 이런 설명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네. 예를 네. 들어 형이상학으로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음. 뭐 음.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좀 더 네. 네. 쉬운 걸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있었던 게, 자, 의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있다면은, 음.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으로 이거를 하는데, 그 의자는 의자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거다, 목적을 수행하는 거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기능과 목적을 수행하는 게 의자라는 존재의 이 기준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인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존재라고 이제 정의를 하잖아요. 네. 네. 뭐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 티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 티로의 존재자는 무엇이냐? 뭐 남성이고 버튜버고 뭐 역사학이랑 철학을 전공했고 뭐 하고 하는 이런 다양한 뭐 정의들이 있겠죠.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존재자 자체의 개념 정의를 시도하려고 하는 게 형이상학이고 뭐 대표적인 문제로 또 그런 게 있죠. 뭐 테세우스의 배라고 테세우스의 배 뭐 음. 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배가 A 배라고 한번 해보면은 이 배의 모든 부품을 바꾼 A 프라임이라는 배가 한번 등장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음. 과연 이 두 배가 동일한 배냐? 만약에 동일한 배가 아니라면 왜 아니냐? 이게 어. 보면은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도 좀 나오는 게 있어요. 가령 뭐 네. 이미 반박은 다 끝났지만 연속적인 네. 존재자면은 뭐 동일한 네. 존재자냐? 예를 들어 어. 연속적인 존재자잖아요. 네. 근데 연속성이 동일성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옛날에 반박이 끝났고 두 음. 번째로 만약에 그러면 뭐 소유자 중심이냐 아니면은 뭐 이 배의 구성원의 중심이냐 아니면 뭐 기능 중심이냐 아. 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 배가 동일하다면 왜 동일하냐 아니면 왜 아니냐 하는 거를 말하는 게 음. 이제 형이상학이고 네. 이 형이 그 분석 철학 같은 경우에는요 그 비트겐슈타인이랑 그 러셀까지만 해도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서 냉전 초까지만 해도요 네. 형이상학이니 뭐 윤리학이나 하는 건 신경을 안 썼어요. 이런 네. 거는 네. 철학으로 관심을 좀 가질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이제 냉전 끝날 때쯤에 해가지고 갑자기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해가지고 형이상학 윤리학도 네. 이제 분석 철학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형이상학이 메타 형이상학으로 좀 어느 정도 좀 자리 잡고 그러니까 메타가 뭐냐면 여러 체계 음. 비교하는 거잖아요. 네. 네. 목적론적인 거 뭐 유물론적인 거라고 하면은 그 원자 구조나 아니면 뭐 기능 구조나 뭐 아니면 뭐 이런 걸로 하는 그런 게 또 있고 하는데 음. 그렇게 해가지고 개별적인 존재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음. 형이상학적인 존재론을 다루는 게 어느 정도 기반이 생기니까 네. 요 네. 토대로 이제 사회 존재론이 이제 나온 거예요. 사회 네. 존재론. 그 네. 소셜 온톨로지. 네. 그러니까 개별 그 아까 말한 그 테세우스의 배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대상이잖아요. 네. 사회 네. 네. 존재론은 이제 집단의 정체성을 다루는 거예요. 집단의 이제 형이상학적인 존재론을 예를 들어 그러면 그거 지금 네네. 채팅창에서도 얘기 나왔는데 한국이랑 조선이랑 같냐 이런 식으로 집단으로 본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걸? 예,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뭐 일단은 이게 사회존재론이 개척이 된 지 엄청 최근이라서 음. 아직까지도 뭐 모든 지식 분야가 그렇겠지만 지금 춘추전국 시대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학파 경향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네. 학자별로 논변이 다 있어요. 이게 통합이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음. 최근에 그 영상으로 만들었던 게 그 구조주의를 했고 요거 바탕으로 이제 규범적 구조로 한번 발전한 걸 한번 한 건데 네.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사회존재론으로 다룰 때 이제 나왔던 게 이제 동아리 차원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 A 동아리랑 B 동아리가 있는데 네. A 동아리는 이제 그 강아지 동아리고 B 동아리는 뭐 네. 독서 동아리라고 해봅시다. 네. 그런데 그 뭐야 구성원이 완전히 똑같다고 해봐요. 철수, 영희 뭐 그리고 뭐 민수 이 세 명이 있는데 이 세 명이 A 동아리 A인 강아지 동아리에 가입해 있고 또 똑같은 구성원이 B 동아리를 또 구성할 수 있겠죠. 다시 네네. 말해 A 동아리랑 B 동아리는 구성원이 똑같아요.
철수, 영희, 네. 민수 3명이잖아요. 네. 그럼 구성원이 똑같은데 어떻게 동아리가 사회적 존재자로서 다를 수가 있겠냐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요거를 음, 해결하는 과정이 있는데 요거가 아주 최근에 그나마 좀 합의가 되고 있어요. 갔다, 이거, 저희가 이제 뭐, 시간이 좀 가고 있어가지고, 깊게는 못 물어보는데, 궁금해서, 아, 예, 예, 예. 천천히 하세요. 예, 예. 해결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 같다고 봐요? 다르다고 봐요? 아, 구성원이 같은데 다른 동아리. 다르다고 봐요. 이 다르다고 아, 한 그, 이게 오늘 말할 때 직관성 있잖아요. 직관성에 예, 호소하는 거거든요. 직관이 예, 상식이잖아요. 예. 아무리 구성원이 같아도 A랑 B가 다른 동아리인 거 맞잖아요. A는 뭐 강아지 동아리고 B는 뭐 독서 동아리인데, 그쵸? 저 애초에 목적도 다르고. 그쵸? 이게 예, 직관으로 주어져 있으면은 예. 이 주어진 직관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냐, 설명할 수 있는 이걸 아, 제시하냐라고 하는 지식체계가 또 예, 나와야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 직관은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명백하다고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거를 해명할 수 있는 지식 체계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고 예,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수학적인 집합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나 이런 게 다 끝나고 이제 그나마 좀 구조로 본다는 둥 아니면 규범으로 본다는 둥 목적으로 본다는 둥 하는 게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이 음. 주어진 직관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지식 체계가 하나둘씩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진짜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데. 아, 물어보세요. 예, 예. 예, 그, 강아지 동아리랑, 네. 아까 그, 독서 독서 동아리가 동아리.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다르다고 보는 이유가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이제 강아지 동아리든 독서 동아리나 뭐 활동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근데 대학교에 가면은 이제 동아리 크기 말고 약간 소모임 크기로 가면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 네네네. 독서라고 모였는데 독서 안 하고 얘네가 맨날 술만 먹고 놀러 가기만 해. 네네네. 강아지 또 동아리에서도 술만 먹고 놀러 가기만 해. 그러면은 이런 음. 경우에는 이거를 같다고 보기 애매해지지 않나요? 아, 그런 문제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그 캐서린 리치 같은 경우에는 그 노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네. 노드의 구성원들이 연결되는 방식이랑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게 또 있고 다른 거 같은 음. 경우에는 이런 노드는 음. 그냥 폐기를 하고 음. 음. 예를 들어 뭐 술을 그 애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먹는 거라고 해도 네. 각각의 직책이 다 다르고 사람들이 다르고 행동 양식이 조금씩은 어떻게든 다르다라고 우기고 그렇게 규범이 다르니까는 다른 동아리다라고 하는 설명 체계까지 지금 갔는데 어. 아주 뭔가 가슴이 옹졸해지면서 와 이게 정말 지금 개척 단계구나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근데 네네네. 이게 듣다 보니까 이제 과학이나 철학이나 약간 궁극적으로 뭔가 원하는 거는 모든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제너럴한 그런 지식 하나 이런 거를 원하는 아 느낌인데 네네. 제가 그렇죠. 철학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학보다 더 어려워 보이네요, 뭔가. 이게 그 철학 어, 전공하실 분들 저도 엄청 현타 네, 많이 느낀 거거든요. 이게 네, 그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이 네, 직관성이 제일 열받는 개념이에요. 설명력이랑 네, 정합성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왜 네, 열받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A 동아리랑 B 동아리는 직관적으로 다른 동아리이기 때문에 이 직관을 설명해 보자 이렇게 낙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사실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키텔님이 말한 음, 것처럼 뭐 하는 짓이 음, 똑같은데 동일한 동아리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또 볼 수 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보고서를 내거나 아니면 교수님한테 질문하면은 이 교수님들이 네, 뭐라고 하냐? 그거는 네. 건전한 직관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답 안 해줄 거야라고 하거든요. 이게 더 건전한 심하게 말하면 거. 뭐냐면은 네 논문 안 패스해 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은 우리는 교수님들 상식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라고 거기까지 그 목까지 나오거든요. 아니 왜 음, 너희들 직관만 직관이야? 내 직관은 직관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음, 있는데 이게 아주 음. 뭔가 좀 그지 같은 부분이다. 아, 그리고 기말고사 그러면, 때도 항상 뭔가 답변 뭐지? 뭐 A 문제, B 문제 뭐 이게 있어요. 뭐 러셀 기수주의로 이것저것 분석해 보세요 그런 게 있는데 이거 정말 열받는 게 교수님들이 그 논리적으로 타당하면은 네,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논쟁을 해내면은 점수 줄 네, 거다라고 전제를 해놓거든요. 네, 네. 저랑 친구들이 그래서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거 뭐 논증 뭐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써가지고 답을 내면은 교수님들이 아, 갑자기 점수를 한 반 정도 깎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항의하러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 이건 건전한 직관에 어긋난다라고 우겨요.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때 현타가 많이 일단 와요. 뭔가 좀 궁금한 게 많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한 노가리도 거의 한 30분 깎고 해서 네네네. 네, 슬슬 컨텐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직관, 뭐 예. 정합성 이런 거를 궁금하시면 지금부터 잘 들으면은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 아, 예, 예. 그래요.